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출문제 3장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4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CD에서 본 합성정은 몇 옴인가? 이런 질문입니다. 원래 질문에는 A도 있고 B도 있고 그렇죠. 근데 A, B는 사실 여기서 문제에서 필요 없죠? CD에서 본 합성 저항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사실 A하고 B는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그림에서는 A하고 B를 별도로 표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C하고 D만 표기하면 되겠죠. 자, 이런 CD에서 본 합성정은 얼마인가? 자, 이 CD가 이게 위아래로 되어 있어서 조금 보기가 힘든데요. 요걸 이제 90도 회전을 시켜서 다시 한번 볼까요? 회전시키면 이렇게 되죠? R 해서 여기가 C, 여기가 D 이렇게 되는 이런 모양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시 그려보면은 이렇게 되죠. 자, 이런 모양하고 똑같아지죠. 그래서 위에는 2R, 중간은 R, 또 밑에 2R. 요 세 개가 병렬로 연결된 형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합성 저항 값은 어떻게 되나요? 토탈 R 저항은 2R분의 1, 또 R분의 1, 또 2R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하면은 2R분의 1 더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2R분의 4. 그래서 약분하면 R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합성정 R은 2분의 R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3.1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공무원 구급문제라고 하네요. 자, 이런 회로가 있는데 AB 단자에서 바라본 등가 저항을 구하라고 합니다. 자, 이런 등가 저항 구할 때요. 약간의 도형 능력이 필요하죠. 자, 이 도형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를 들어 이런 걸 봐야 되겠죠? 자, 요 2kΩ 있잖아요. 이쪽에 2kΩ. 요거를 모양을 조금 바꿀 수가 있겠죠. 자, 모양을 살짝 바꿔볼까요? 모양을 어떻게 바꾸냐면은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된 거랑 똑같아지죠. 자, 아까 그림이랑 지금 그림이랑 잘 비교를 해 보시면요.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는 이쪽에 연결되어 있었죠. 아까 2km 이쪽으로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쪽이나 지금 이쪽이랑 이쪽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지금 다 같은 노드죠. 좀 저항이 전혀 없기 때문에 같은 노드이기 때문에 이쪽에 연결되어 있던 거를 이쪽으로 지금 제가 옮겨 왔을 뿐입니다. 그래서 2kΩ을 이쪽으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도 똑같겠죠. 자, 그리고요. 요쪽 2km 있죠. 요쪽 2km의 모양을 또 다시 살짝 바꿔 볼까요? 살짝 바꿔서 다시 그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게 A 단자고요. 여기서 2kΩ, 2kΩ, 여기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거죠. 병렬 연결된 거고, 또 별도로 2kΩ이 따로 있는 형태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저항값을 이제 드디어 계산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 문제에서는 사실 이게 어떤 거지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양을 살짝 이렇게 변형하고 나니까 이제 금방 이해가 되죠. 자, 이번에는 펜의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꿔서 계산을 해 볼게요. 자,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요거 두 개 이제 병렬로 계산하면은, 자, 똑같은 저항에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절반이 되죠? 1kΩ으로 절반으로 줄어들고요. 요 1kΩ, 요쪽 1kΩ 이제 직렬로 연결된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1kΩ이 두 개의 직렬로 연결됐으니까 2kΩ이 될 겁니다. 그럼 요쪽 2kΩ이랑 요쪽 2kΩ는 서로 병렬이죠? 같은 게 두 개 병렬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반으로 줄어들죠? 따라서 토탈 저항값은 1kΩ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출문제 3-1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가공무원 국어문제네요. 자, 이런 회로가 있을 때 이 회로에서 ix의 값은 어떻게 되는가 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자, 이 문제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풀 수가 있는데요. 저는 본 교재에서 다루었던 내용을 중심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3A가 이렇게 흐른다고 돼 있죠. 여기 ix를 이제 구하는 문제인데요. 자, 3A가 이렇게 이제 흘러갑니다. 흘러가서 이렇게 두 개로 이제 나뉘어지게 되겠죠. 자, 그래서 위로 가는 요거를 I1이라고 이렇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좀 잠깐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위로 가는 거를 I1이라고 정하면 밑으로 가는 건 어떻게 되나요? 밑으로 가는 건 3 빼기 I1만큼이 흐르겠죠? 왜냐하면 3A가 와서 I1과 3 빼기 I1을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질 겁니다. 그럼 I1은 계속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I1은 계속 이렇게 흘러서 여기서 또 이제 두 갈래길로 나뉘게 되죠? 자, 이렇게 밑으로 가는 게 있고 이제 오른쪽으로 가는 게 있는데 밑으로 가는 게 지금 얼마가 밑으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밑으로 가는 거를 I2라고 한번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으로 가는 건 얼마가 되나요? 이 오른쪽으로 가는 것은 I1에서 I2를 뺀 만큼이 이제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요거는 잠깐 지우겠습니다. 요거는 좀 지저분하니까 지우고요. 자, 그러면 이제 I2가 이렇게 계속 흘러가죠? I2가 계속 흘러가기 때문에 IX와 I2는 어떤 관계를 가지나요? IX는 마이너스 I2가 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정한 것처럼 I1과 I2를 정하면 IX는 마이너스 I2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쪽을 이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이제 이 두 개의 전류가 합쳐져서 이쪽으로 오는 거죠. 자, 이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되나요? 두 개를 더하면 3 빼기 I2만큼이 밑으로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3 빼기 I2랑 I2가 합해져서 이쪽으로는 그대로 3A가 그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3A가 이렇게 계속 흐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미지수 두 개로 이제 모든 전류를 다 표현한 거죠. 자, 미지수가 두 개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 개의 방정식으로 세우면 I1과 I2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IX도 구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그 미지수가 지금 전류인 상황인데, 미지수가 전류이면 어떤 방정식을 써야 되나요? 키르요프 전압법칙을 써야 되죠. 전압법칙. 보통 우리가 줄여서 KVL이라고 하죠. 키르호프 볼테지로 해서 키르호프 전압법칙으로 이제 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키르호프 전압법칙이란 게 뭔지 이제 혹시나 생각이 안 나는 학생을 위해서 얘기해 주면은 어떤 페루프에서 한 바퀴를 돌면서 전압이 올라가는 거랑 전압이 내려가는 거, 이렇게 전압이 올라가는 건 플러스, 전압이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해서 하나의 페루프를 돌 때 자기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면은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0이 된다 라는 게 바로 키르호프 전압법칙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페루프를 돌면서 이렇게 키르호프 전압법칙을 세울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이 회로에서는 이제 페루프가 상당히 많죠. 상당히 많은데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은 요 3A라고 하는 요 전류 전원인데요. 요 전류 전원은 전압이 지금 얼마가 걸리는지
쉽게 알 수가 어렵죠? 그리고 뭐 수식으로 표현하기도 좀 살짝 좀 애매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패러프를 이용해서 이 KVL 수식을 두 개를 만들어내면 되겠죠? 두 개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가능하면 이 전류원이 없는 부분에 패러프를 이용해서 수식을 만들어야 수식을 제대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전류 전원이 없는 패러프를 이제 보면은 뭐가 있나요? 요 패러프가 있죠? 요 1번 패러프 여기서 이렇게 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요 2번 패러프 이렇게 돌 수가 있죠. 사실 1번과 2번은 뭐 패러프라기보다는 메쉬죠. 요 1번과 2번 메쉬에서 KVL 수식을 두 개를 구하면 거기서부터 I1과 I2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메쉬 1번에서 이제 KVL 수식을 세워봅시다. 자, KVL 수식은 어떻게 세우나요? 어떤 출발 지점이 있어야 되죠. 자, 저 같은 경우는 여기를 이제 출발 지점 하겠습니다. 출발 지점을 해서 요 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전압이 올라가는 건 플러스, 전압이 내려가는 건 마이너스 해서 한 바퀴 돌면서 수식을 세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메쉬 1에서 수식을 세보면 어떻게 되나요? 처음에 이제 24V를 지나면서 전압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이게 지금 전류가 I1이 밑으로 흘러가고 있죠? 전류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전압은 올라가는 게 됩니다. 그렇죠? 전류는 전압이 내려가는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전압을 저항해서 거슬러 올라가면은 전압은 플러스가 되죠? 그래서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24I1만큼 전압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쪽으로는 지금 저항이 없죠. 저항이 없으니까 없고 이쪽 내려가면서 24옴을 다시 또 내려가게 되죠. 내려가면서는 전압이 올라가나요? 내려가나요? 지금 이쪽 전류가 지금 밑에 내려가고 있죠.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전압은 내려갑니다. 자, 얼마만큼 내려가나요? 24 3 빼기 I1만큼 내려갑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쪽으로 이제 와야 되는데, 이쪽으로 오면은 전류 방향이 반대죠? 반대니까 전압은 올라가게 됩니다. 자, 얼마만큼 올라가나요? 자, 24옴이죠? 24, I1 빼기 I2만큼 전압이 올라갑니다. 자, 올라와서 여기까지 다시 돌아왔죠? 다 돌아왔기 때문에 0 이렇게 됩니다. 자, 요 수식이 바로 메쉬 1번에서 KVL 수식을 세운 게 되겠죠. 자, 요걸 조금 수식을 간단하게 해볼게요. 전부 다 24로 되어 있기 때문에 24로 약분을 한번 해봅시다. 약분하면은 I1 빼기 3 플러스 I1 플러스 I1 빼기 I2는 0 이렇게 되죠. 자, 이걸 좀 간단하게 하면은 3I1 빼기 I2는 3 이렇게 수식이 나옵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1번 수식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메쉬에서 메쉬 2에서 이제 KVL 수식을 세워봅시다. 자, 여기서도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돌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15옴을 올라가면서 되잖아요. 전압이 올라가죠? 왜냐하면 전류가 좀 내려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올라가죠? 10I2만큼 전압이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24옴을 지날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랑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기 때문에 전압은 내려갔죠. 24 I1 빼기 I2 이렇게 수식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저 이쪽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나요? 전류 방향과 똑같죠? 똑같기 때문에 전압은 또 내려가죠. 얼마만큼 내려가나요? 마이너스 4 3 빼기 I2만큼 내려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다 돌아왔으니까 이제 0이 되겠죠? 그래서 0이 된다. 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이 수식을 좀 간단하게 해봅시다. 지금 뭐 약분이 되는 건 아니니까 그냥 풀어보면은 10I2 빼기 24I1 더하기 24I2
빼기 12 더하기 4i2는 0. 그렇죠. 자, 요렇게 뭐 틀린 거 없죠? 이렇게 되고요. 자, 이걸 이제 간단히 해볼게요. i1만 묶으면 마이너스 24 i1이 하나밖에 없네요. 나머지는 i2가 좀 3개가 있네. 10, 24, 4니까 28, 38, 38 i2가 되겠습니다. i2는 12. 그쵸? 자, 그럼 요거를 2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를 나누면 마이너스 12i1은 더하기 19i2는 6 이렇게 되겠죠. 자, 요 수식이 바로 두 번째 수식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제 1번 수식과 요 1번 수식과 2번 수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지금 ix죠. ix는 i2만 알면 되니까 i2를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제일 좋겠네요. 그럼 요 두 가지 1번, 2번 수식에서 i1을 소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3이고 이게 마이너스 12죠. 그러니까 여기서 4배를 하면은 i1을 소거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4 곱하기 1번식에서 4배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4배를 하면은 12i1 빼기 4i2는 4, 3, 10인가요? 12가 되고, 자, 2번 수식을 또 가져오면 어떻게 되나요? 마이너스 12i1 플러스 19i2는 자, 6이 되죠? 자, 그럼 이 위에 두 식을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계산이 잘못된 거 없죠? 자, 더해 보면 어떻게 되나요? 요 12i1은 없어지죠? 없어지고 뒤에는 15i2가 됩니다. 15i2는 얼마인가요? 18이 되죠? 그래서 i2는 얼마? 15분의 18. 15분의 18이면 얼마죠? 3, 5, 15, 3, 6이 18. 5분의 6이니까 얼마인가요? 1.2가 됩니다. 자, i2가 1.2가 나왔죠? i2가 1.2니까 ix는 어떻게 되나요? ix는 마이너스 1.2 암페어가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답 2번이 되겠네요. 마이너스 1.2 암페어. 자, 이 문제는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